사실 뭐 대한민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패권 국가와의 관계를 잘 외교 관계로 조절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 얘기하는 바로는 미국이 자꾸 위태위태한 전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위치가 약간 흔들리는, 그 중국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조차도 미국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사실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미국과 동맹 관계가 돈독했던 사이였잖아요. 그렇죠. 서류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서로 뭐 사인을 해가지고 동맹이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두 나라는. 아 그래요? 네, 없어요. 우리나라는 조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끈끈한 겁니다. 그것도 필요 없는 거죠.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속성을 잘 알아요. 선거철이 아니라면은 이 정도까지 못할 텐데 선거철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선거 끝날 때까지 전쟁을 계속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게 뭐 틀린 것도 아니고 현재 보면은요, 바이든 행정부도 안 도와주자니 그렇고 도와주자니 또 반대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엉거준춤하게 양다리를 걸쳐놓고 하니까 양쪽이 다 미움을 받는 거죠. 지금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이스라엘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상황이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번 선거 찍을 수 없다, 아무도 투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정도로 바이든에 대한 지지가 되게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해는 안 가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바이든 한 사람의 개인적인 뜻으로 이스라엘 지원을 이어가야 하는지. 바이든의 개인적인 지지예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요. 바이든은 사실 의정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30년 이상을 국회의원으로 지낸 사람인데, 상원에 있을 때 상원에서도 가장 친 이스라엘 대표 명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 의정 기록을 보니까 86년에 이미 이스라엘은 너무 중요한 나라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없었으면 가서 미국이 만들어서라도 이스라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고, 그 당시부터도 네타냐후랑 아주 긴밀한 관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학자들 분석을 보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못 놓는가에 대해서 이제 분석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아직도 이제 냉전 시절, 처음 이스라엘 만들 때 시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지역에 뭔가 미국의 맹방을 하나 박아두고 미국의 대리자 역할을 할 어떤 믿음직한 존재가 필요하고, 그게 미국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을 건국을 도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절 그 생각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건 냉전의 유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참 재밌는 게 이번 선거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존 F 케네디 주니어는요,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냐, 미국의 항공모함이다. 중동을 다스리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니까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교수님 말씀하신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surrogate fortress다. 미국을 대리하는 성체다. 여기를 관장을 해야지만이 중동을 관장을 하고, 중동을 관장하면 석유로 관장할 수 있잖아요. 석유가 여기에서 중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는데, 우리가 컨트롤해야지 이 나라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존 미어샤이머 교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 맞는 외교 정책을 전혀 못한다. 이게 이제 2007년에 사람이 쓴 굉장히 논란이 큰 책이죠. 이스라엘 로비 앤드 US Foreign Policy. 그게 거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미국이 왜 이렇게 질질 매냐라는 거를 크리스천 자이어니스트, 기독교 시온주의자들, 미국의 주류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재림을 하는데 예수 재림의 종말이 오잖아요. 예수 재림의 조건이 완전한 유대 국가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유대 국가가 쓰면 그 조건 하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그 재림하면 완전한 유대 국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주류파인 크리스천 자이어니스트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런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모든 게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온주의라든지 어떤 그런 음모론도 지금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유대 자본에 의한 움직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미국의 중동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다, 전략적인 것이다. 아니 무엇이 됐던 간에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데, 정말 유대 자본이 그렇게까지 미국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요. 혈통으로 따져야 되나? 그리고 유대계라고 해도 정말 자기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막 이런 그냥 그런 것들 보면 뭐 록스차일드 막 이런 막 이야기들 막 보면 예, 막 그 뭐 참 오래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음모론인데, 미국에 유대인이 몇 명 있냐라는 통계를 보면은 정말 이게 너무 갭이 커요. 그래서
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대통령도 못 된다 막 이런. 근데 그게 그러니까 피가 섞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이를테면 뭐 제 친구 중에 당연히 유대인이지만 종교적으로는 전혀 유대교에 멀어진 정말 세속적인 아이들도 많고 그런 애들은 그냥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그렇게 한 덩어리로 말할 수는 없거든요. 이를테면 미국에 지금 유대인이 한 700만 명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하고 숫자가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수가 있는 건 맞고 그다음에 대부분 고학력 고소득자인 것도 맞아요. 인구 분포에서 미국 인구의 2.4%밖에 안 되는데 이제 상류층 점유율은 높은 거죠. 인구 대비. 그리고 정치인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의 한 4.6%래요. 그러면 인구 대비 2배 정도를 더 차지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같은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긴 또 어렵긴 그래서 그 미어샤이머 교수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로비라는 말을 써요. 유대인 로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로비. 아이팍이라고 유대인 협회가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얘기가 거기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현존 정치인이 누구냐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 저희가 오해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방에서 있는 유태인들의 주류는 아슈케나즈거든요. 세파르들도 있고 예컨대 중앙아시아에 있는 거는 미즈라힘도 있잖아요. 다양해요. 근데 아슈케나지가 가장 실제 유대인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12세기 때 카자르크 한국이라고 그랬어요. 왜 튀르크 계통 사람들이 있는 데서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이 아슈케나즈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유럽으로 가서 독일주에 거주한 게 아슈케나지 유태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자면 한번 하자르크 한국화 돼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왜 약간 유대인이라고 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재 미국의 상류층들은 다 있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그 모습은 가장 가까운 게 하자르크 한국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왜 흑인 유대인들 팔라샤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현재 유태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굴까? 팔레스타인 사람이 제일 가까워요. 그렇죠. 가장 가깝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컨대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2000년 동안 있어봐요. 그러면은 아프리카가 한국 옆에 있는 여진이나 거란 쪽이 가깝겠습니까? 여진이나 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유태인의 모습은 사실은 팔레스타인에 다 모여 있는 것이고 지금 유태인은 혈통적, 민족적이 아니라 계급적, 이 자본적이라는 게 똑같은 현상이 러시아도 그래요.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중에서 25%인가 30%가 소련계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친구가 너는 이스라엘 가면은 너는 영어 필요 없다고 다 러시아가 된대요. 제 주변에도요 유태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태인 보면은 정확하지가 않고 피 섞이면은 한 8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유태인처럼 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좀 더 돈에 밝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유태인을 자처하면서 어느덧 유태인화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인생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유태인은 20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는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엄청 지지하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뭐 젊은이들,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계층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뭘 얼마의 돈을 받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 연세에 사실 돈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정치 자금이죠. 그러니까 정치 자금. 무슨 이유이든 좀 지금 상황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들이 또 문제잖아요. 헌터 바이든. 제가 그때 공교롭게 그때 연구전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 러시아나 미국 쪽 다 듣지만은 헌터 바이든이 되게 이쪽 우크라이나 쪽하고 러시아 쪽하고 되게 뭐 좀 스캔들이 있다. 예컨대 그런 소문을 러시아는 그걸 대놓고 아예 공중파에서 내보냈으니까 그러면서 바이든 자체라기보다 바이든을 대표되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깊게 연루되어 있고 이번 대통령 선거 만약에 이번에 졌으면 몰랐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반대쪽의 말이긴 하지만은 단순하게 한 개인의 선택 이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의 로비 그게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왔길래 그 오랜 시간 전 세계를 떠돌면서 그 혈통을 잊지 않고 돈을 벌고 상류층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건 거예요. 예, 유럽에서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됐던 중세사회에서는요 돈을 얘기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었어요. 카톨릭 돈 많이 밝히시. 네, 그러니까 중세에는. 예, 그래서 돈을 빌려준다든지 돈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할 짓은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할 짓을 아닌 거를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제가 바라보는 유대인 성공 비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유대인 사실 순수한 한 지역 기반이 아니잖아요. 순수한 지역 기반의 혈통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정부의 네트워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대 국가는 전부 다 영토 중심이었는데 유일하게 영토 중심이 아니었던 집단이 유대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형의 자본, 지식, 예술 등에 집중했는데 지식, 자본, 예술이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바로 20세기였거든요.
그들의 가장 소중히 하던 가치가 사실은 20세기의 정보화 사회하고 이어지면서 가장 선호하는 어떠한 직업이 분위기과 맞았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를 갖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전쟁을 하든 뭘 하든 망했겠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금융업 예, 네트워크가 어마. 그게 결국은 이 사람들의 큰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포트실트 로스차일드 가문이 바로 그런 가문. 사실 유태인들이 금융업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도 아까 선생님 약간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세 유럽에서는 사실 고리대금업이 기독교적인 교리 때문에 완전 금지되거든요. 아,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예, 근데 금융업을 잡고 근데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그 뭐 샤일록 같은 사람들도 그런 그 전형적인 중세 유대인의 어떤 모델이 되는 완전 구두쇠고 정말 부유하고 그런 어떤 기반들이 유럽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쌓였고 그 기반 위에서 유대인들이 금융업적인 파워를 얻게 됐고 그게 나중에 이제 미국까지 넘어갔다 이렇게. 지금은 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돈을 얘기하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아닌 것들이 하라. 더러운 것을 유대인들한테 맡겨놓은 거죠. 네. 천시하면서 예, 그냥 자기 그런 일을 맡아서 맞춰가지고. 하게 그러면 뒤에서 만든 돈을 거죠. 싹 받고 예. 또 그러면서. 근데 유대교도 똑같은 하나님 믿는 종교인데 유대교는 금융업 해도 돼요? 네, 거기는 괜찮은데 그리스도교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싫어했죠. 원래 그리스도교인들은 그 이자놀이 같은 거 못하게 했거든요. 원래 종교에 이자 없었습니다. 이슬람도 안 되고 그리스도교도 안 되는데 유대교는 됐군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도 유대인들이 이자놀이 하는 걸 굉장히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차이가 된 거죠. 좀 중세에 유대교가 꿀을 빨았군요. 그렇죠.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는 저놈들은 우리 예수님을 죽인 애들이다. 아주 못 살게 굴었고 그러면서 살 길은 그걸로 타준 거죠. 사실 미국에서 유대교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신앙도 신앙이지만 유대교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게 되고 유대인 되면 그때부터 상당히 많은 그러한 권력이나 자본과 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트워킹이 되고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학력 고소득자들이고 도시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돈 얘기들을 하시니까 1830년대에 미국을 관찰하기 위해서 왔던 프랑스인 알렉시스트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사료가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미국인들에 대한 관찰 중에 유럽인과 특히 다른 점에 대해서 돈을 밝힌다. 근데 그 묘사가 정말 이 사람들은 돈이라면 환장을 하고 무엇보다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는 프랑스에서는 그때는 돈을 그렇게 대놓고 밝히면 좀 부끄러운 일이었던 건데 미국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나 그 돈을 더 많이 갖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걸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다른 질서 필요 없고 누가 돈이 많으냐. 그게 제일 큰 힘을 가진 사람으로 딱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거 캐치를 잘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좀 통하는 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됐군요.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자본주의 윤리겠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게 소통이 안 될 건데 프로테스탄트의 자본윤리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벌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한 거고요. 근데 그 반대쪽에 있던 건 이슬람과 로마 카톨릭은 그 반대쪽에 있었던 거죠.